네,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파장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서울 강남 학원가 등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마약, 제조 전달책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바로 112 신고하면 친구들한테도 좀 전달해주고. 비타민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나눠준 건 맞다고. 왜 근데 이름 똑같이 비슷하게 해서 가짜로 해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거나 하면은 그냥 넙죽 다 받아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마약이 너무 근접하게 생활권에 들어온 것 같고 애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건 되게 충격적이에요. 네, 기자가 직접 만난 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이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제조하고 서울까지 직접 배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자문 차장님, 네. 이런 일이 좀 빈번한 일인가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빈번한 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요. 특히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마약 음료를 제조해서 이 마시도록 권하고 그리고 마신 학생들의 어떤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가 마약이 든 음료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이 신종 보이스피싱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건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 나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그 경찰의 어떤 신속한 수사 그리고 그 수사를 통한 어떤 처벌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학생들을 마시게 했는데도 이 부모들을 협박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황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중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거를 빌미로 해서 부모를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이게 통상의 마약 사범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의 이 휴대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개인정보도 이게 다 노출이 됐다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정도라 그러면 어디까지 이런 이 범죄자 집단들이 우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지 굉장히 우려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게 전화 협박 온 것은 지금 뭐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 뭐 아편 이후에 이제 사실상 그것 때문에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하고 협조 관계를 좀 더 강화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 처벌을 아주 높이는 수준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유출된 번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시 한번 시음회를 한 다음에 다시 재구매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학부모의 번호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예.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 시음회라는 행사가 너무나 일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마약 음료였냐 그런 뭐 지금 의문도 많이 들고 그렇게 의심할 겨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병 정도 마약 음료 100병 정도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피해자가 8명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진짜 단순 마약 사범이 아니고요. 아주 조직적인 계획적인 게 그 공갈, 협박 이런 게 범죄 아닙니까? 정말 저는 제가 이게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제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약도 마약이지만 강제로 먹이는 거, 또 이게 뭐 구토나 몸의 상해라든지 또는 이게 공갈이라든지 범죄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법정 최고형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그 공조 수사를 해서 그 뿌리 뽑아야 돼요. 배후에 저는 보이스피싱처럼 배후에 그 외국에 뿌리를 둔 이런 게 범죄 단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수사를 해서 완전히 그 뿌리 뽑아야 된다. 이번 사건에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게 마약이요 엄청나게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60% 가까이가 30대 밑이에요. 이 말은 이제 그 20대 청년들이 마약에 지금 사범들 보면 한 60% 가까이 됩니다. 30대 이하가.
이거 정말 이게 저는 심각한 상황이고 마약은요 이런 거는 이게 누구든 잡아대는 거예요. 마약 사범 보면요 우리 국민이 잡아도 됩니다. 때려잡아도. 왜냐하면 이게 현행범 만약에 누가 다 마약을 흡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현행범은 누구든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는 경찰도 잡아대고 그다음에 검찰도 잡아대고 그다음에 국민 누구도 현행범일 때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2명만 비판하면 황운하 의원은요. 황운하 의원에게 5년 동안 5배 늘었는데 신고를 안 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심한 건 이게 박범계 전 장관 있죠. 이분은요. 마약하면 자기한테 신고를 해달래. 그래서 저는 마약 흡입자를 신고해달라는 거하고 기사를 잘 봤더니 마약한 사람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마약을 수사하는 검사를 자기한테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마약이 이렇게 심각한데 저는 박범계 전 장관이나 황운하 의원 정말 이게 정신 차려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엄단을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마약을 제조 배포하고 또 이 피해 학부모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국내 번호로 바꾼 중계기를 설치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지금 검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구속뿐만 아니라 이게 향후 재판에서도 엄벌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지금 마약 음료를 제공을 하고 그 제공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공갈과 협박을 한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 공갈 협박 범죄를 저지른다라면 반드시 검경이 끝까지 수사를 해서 재판에 회부해서 가장 엄한 처벌을 한다. 이런 경종을 울리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한 주범이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장은주 변호사님, 근데 이 신병을 확보하는 데가 쉽지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범죄는 단순한 마약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마약을 수단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분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모든 범죄를 총괄적으로 지시한 지시책은 중국에 현재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그다음 번호를 조작했던 그 조작범은 지금 현재 잡혔지만 국내에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또 마약 음료를 실제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뭐 했던 그런 또 조직원들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 뭔가 피라미드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금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기관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시책이 현재 중국에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항상 잡다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총괄 지시책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중국 당국과 좀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지시책이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좀 신속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 범죄는 분명히 보이스피싱과의 연루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염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금융범죄 수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투입을 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보이스피싱처럼 마약이 노출된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한동훈 장관도 엄정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변호사님 지금 이 검거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 마약 사범들을 많이 잡게 되면 좀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검거를 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게 그 음하게 처벌하고요. 저는 이제 그 의미 중에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마약 자체도 이게 엄단해야 되지만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모든 게 돈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게 그 대책이다. 이래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요. 처음에 그 검수완박 처음에 법 만들 때는요. 그냥 그 부패하고 경제 있잖아요. 두 개밖에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잘못해서 국회에서 중이 아니고 등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등.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깡패들, 그다음에 마약 또는 이제 위정부고 이게 수사권이 일부 살아난 거죠. 정말 그 한동훈 장관이 신의 한 수를 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마약은요, 쥐새끼로 비유하면요, 쥐는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 그 백묘가 잡든 흰 고양이, 흑묘가 잡든 또는 청묘가 잡든 황묘가 잡든 모든 색깔의 고양이가 쥐를 잘 잡으면 이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마약이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잘 잡는 고양이는 검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국제 공조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검찰도 마약 잡고, 경찰도 잡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들도 현행법일 때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뿌리 뽑아야 된다. 왜 마약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아까 박 부회장관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처벌을 수위를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마약 범죄 특성상 뭐 치료 보호 그리고 예방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한번 중독이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약에 노출된 분들을 치유해내는 것도 국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약에 의지를 갖고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뭐 십수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넘게 했지만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거는 형량이, 그러니까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극한으로 올려서 사실상 이렇게 마약을 흡입하거나 마약에 중독이 되면 집안이 폐가를 하는구나.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좀 줘야만 여기에 대한 유혹이 최소한으로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약 시음의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